자, 확정적 신호하고 랜덤 신호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않느냐라는 얘기를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통계적 성질, 아까 평균값 말씀드렸었죠. 통계적 성질, 시간을 갖다가 이동시켜도 그 평균값을 일정하게 될 때, 이런 경우 갖다 우리는 정상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신호 갖다가 얘기할 때는 바로 모두 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정적 신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이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갖다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랜덤 신호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올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갖다 통계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두 개의 성질이 나오더라. 하나는 정상적이다. 하나는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통계적 성질이 시간선이 시간을 갖다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통계적 성질을 보니까 그 특성의 변화가 없을 때 이때를 갖다 정상적이다. 그렇지. 변화가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비정상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에너지와 전력 신호에 관련된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식에서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에너지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에너지와 같다. 이 값이 무한대보다 작을 때를 우리는 유한한 신호다.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이 값이 무한대다, 무한대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유한한 신호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이와 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적분하면 앞에서 0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곱을 갖다가 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무한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 신호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비주기 신호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비주기 신호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신호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신호 같은 경우는 보통 주기 신호가 여기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 평균 전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력이 평균 전력에 관련된 부분. 자, 이쪽 부분은 주파수 성분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죠. 시간 영역에서의 평균 전력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력, 평균 전력에 관련된 부분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풀이의 급수에 대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직류 성분에 대한 값,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값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값을 갖다가 나타내서 이 값이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값이 바로 우리는 전력 신호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 관계, 유한하냐, 유한하지 않느냐. 자, 그럼 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존재하겠죠. 에너지가 무한대다 라고 한다면 에너지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 신호를 갖다가 이제 구해야 되겠죠. 전력도 무한대다. 모두 다 무한대가 나왔어요. 평균 전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모두 두 개가 무한대다 라고 얘기한다면 에너지 신호도 아니고 전력 신호도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바로 유한한 값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유한하다. 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전력 신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신호에 관련된 부분, 에너지가 유한하다. 자,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력 신호는 결국은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결국은 전력이 0, 유한한, 에너지가 유한하면 전력은 0이죠. 왜? 주기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에너지가 무한대인데 어떤 주기로 하게 되면 유한한 값을 갖다가 갖는다. 자, 그래서 시간 영역의 에너지와 주파수 영역에서는 서로 같다. 시간 영역의 에너지하고 주파수 영역의 에너지는 서로 같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푸리에 변환했을 때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영역과 푸리에 변환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필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 있는 부분 후리에 변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서 그때 에너지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나중에 파서발의 정리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에너지를 갖다가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아까 에너지 신호하고 전력 신호는 어떤 것이냐 그 차이점을 갖다가 설명하는 문제도 여기도 제시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이동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신호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갖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값이다. 그럼 어떤 신호를 갖다가 이동했을 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갖다 비교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은 t 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신호가 어떤 xt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t0가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출발하는 게 하나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좀 존재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해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 이제 t0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t0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자,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같이 신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자, 플러스 값을 가졌을 때는 왼쪽, 마이너스 값을 했을 때는 오른쪽 이와 같이 해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했을 때 값을 갖다가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항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t 플러스 t0 이렇게 되어 있으면 t 플러스 t0는 0이다. 따라서 t는 t0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t0다. 마이너스 t0네. 시간이 왼쪽에 있네. 시간이 왼쪽에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왼쪽에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시간 중에서 현재를 기준해서 왼쪽에 있다 그러면 결국 과거다. 표현을 쓰게 되고요. 과거다. 앞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과거다. 앞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자, 이 신호 봤을 때 현재를 기준했을 때는 과거 신호다. 앞선 신호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 신호 갖다가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x의 t-t0다.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뒤졌다. 뒤짐, 레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미래다. 현재를 기준했을 때 미래값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호 이동에 관련된 것은 이와 같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 나중에 보면 인과 시스템하고 좀 많이 혼동되는데요. 인과 시스템에 대했을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T를 갖다가 같이 확대되면 어떻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값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값을 갖다가 수축하느냐 확장하느냐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X를 갖다가 기준해서 그 값이 클 때하고 작을 때를 갖다가 뜻하게 되면 그 특성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만약에 XT가 만약에 이와 같은 신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X의 ET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되어버렸죠. X의 2분의 1T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본래 신호가 이거예요. 기본. 자, 이 값이 A가 1보다 큽니다. 그랬더니 압축, 수축, A가 1보다 작습니다. 확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여기다가 t 값을 갖다가 집어넣고 생각하시면 돼요. t 이퀄 0일 때 얼마고 이렇게 되면 t 이퀄 0일 때는 이거 어떻게 돼요? t가 좁은 값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신호의 이동 문제, 요거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풀이되고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하고 이제 기함수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반파대칭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XT나 마이너스 XT나 결국은 우함수의 특성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신호가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기준했을 때 Y축의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 값이나 이쪽 값이나 서로 같을 때를 우리는 우함수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사인 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함수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자, 이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t라는 개념이 나오죠. 마이너스 t라는 개념을 이거 갖다가 서로 반대로 간다. 자, 그래서 이 신호가 이같이 되고, 자, 이 신호가 바로 이같이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여기서 파란색이 x의 마이너스 t다. 이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갖다 넣었다 이거죠.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을 넣었다는 것은 자, 이 부분이 이같이 회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졌다. 자,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반전, x축에서 반전 두 가지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 마이너스 t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개념은 바로 y축의 반전. 이거까지 생각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x축 반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y축 반전과 x축 반전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자, 아주 y축 반전, x축 반전. 그때 같으면 기함수. 이와 같이 얘기하죠. 반파대칭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어떤 신호가 이와 같은 신호가 있다고 사인 얘기해 보죠. 사인 신호가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반주기 동안에 시프트 시켰어요.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반주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프트 시켰죠. 이게 반주기입니까? 이것은 90도죠. 그래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한 주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인인데 반주기 동안에 회전 이동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그러네요. 코사인과 사인만 그리다 보니까 습관돼서 그랬습니다. 자, 이같이 되어 있고요. 자, 반주기 동안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자, 이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로가 그 값을 갖다 나타나게 돼요. 반주기 동안에 이동시켰다. 이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다. 결국은 이같이 됐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신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어떤 신호를 갖다가 표현했을 때 처음 신호는 이 신호였었어요. 처음 신호는 이 신호였는데 반주기 동안에 내가 시프트 시켰다라니까 이 신호예요. 그죠? 반주기 동안에 시프트 시켰다는 이 신호예요. 자, 그랬을 때 반전, 마이너스. 그랬더니 서로 같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반파대칭은 사인과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반파대칭은 코사인도 반파대칭이고 사인도 반파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반파대칭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 봅니다. 왜 우함수를 배우느냐? 자, 우함수를 갖다가 배우면 나중에 푸리에 변환해서 an 값만 구하면 되고 여기서 bn 값은 0이 된다. an 값은 존재하게 되고 bn 값은 0이 된다. 이wan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기함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an 값이 0이 되고 bn 값이 0 구하면 된다. 이것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반파대칭인 경우는 기수 고주파만 구하면 된다. 즉, 우리가 F에 관련된, 즉, N이 1,
3, 5 이 값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기수.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다가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